KBT의 대표 주자였던 LG생활건강. 안팎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실적 부진을 이어오다 급기야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에 나선 가운데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성과급 불만이 누적되면서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위기에 부딪힌 이정혜 사장, 과연 묘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유선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LG생활건강이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라고요? 네, 이달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대상은 만 50세 이상 부문장 팀장, 7년 이상의 부문장 직급, 그리고 10년 이상 팀장 직급입니다.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퇴직일은 이달 30일인데요. 법정 퇴직금 외에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년치 기본 연봉을 받고 중고교생, 대학생 자녀학자금은 정년 도래시까지 받을 수 있는 학기 한도 내로 지원받습니다. 유 기자,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간 겁니까? 네, LG생활건강이 지난 2001년 LG화학에서 분사했는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회사 측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력 정체를 개선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설명하는데요. 실적 부진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8년 만에 역성장하면서 영업이익 1조 원 클럽 타이틀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11% 줄었고 영업이익은 45%, 순이익도 70% 급감했습니다.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요. 1분기만 봐도 영업이익이 16% 넘게 줄었습니다. 유 기자, 이 LG생건이 고전하는 이유, 결국에는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성장이 멈췄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가요? 네, 그동안 이 코로나 봉쇄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건 물론이고요. 최근 이 방역이 완화됐는데도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중국 내 소비 심리 회복이 더뎠고 손객 수수료를 낮추면서 국내 면세점에서 큰 손인 중국 보따리상의 활동도 뜸해졌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말 수장을 교체하면서 효율화에 고삐를 죄는 모습인데요. 희망퇴직도 그 일환이란 분석입니다. 뭐 반등 이런 거는 결국엔 중국에서 오는 거고, 그러니까 뭐 리브랜딩이든 새로운 브랜드를 저희가 좀 히트시키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순 적자 냈다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비용 효율화해야 되는 때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뭐 직원들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내부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고요? 네, 지난해 실적이 완전히 꺾이기 전부터 회사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임금과 성과급에 대한 직원들 불만도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는 회사가 희망퇴직을 빌미로 임금이나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4월부터 임금 협상을 시작해 진행 중이거든요. 그동안 성과 배분 방식을 둘러싸고 누적된 불만이 이번 이슈에서도 터져나온 분위기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동안 실망을 좀 많이 해서 위기인가라는 생각보다는 회사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모든 지금 구성원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바라는 부분은 이익 분배, 그 부분에 대한 사실 관심이 지금 가장 크고, 결국에는 회사 어려운 건 알겠는데 직원들 언제까지 희생해야 되냐? 더 이상 희생하는 건 힘들다, 이런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와 같은 이익 배분 구조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긴데요. 현재 LG생활건강은 회사가 세운 성장 목표 수준을 넘겨야만 직원들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일단 이익이 생겼으면 일정 부분을 직원에게 나누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무노조도 지난해 처음 출범했습니다. 희망퇴직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든 이정혜 사장이 내부적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실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